지난 주말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서는 게임기를 공짜로 받으려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텍사스와 커네티컷 등을 포함한 5개 주에서 병원과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응급실이 폐쇄되고 여러 진료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유명한 관광지 맨델호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어제 주도 일대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달 21일부터 공항에서의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서는 게임기를 공짜로 받으려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게임기를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한 라이브 방송에 시민들이 몰린 건데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게임기 증정은커녕 해당 인플루언서는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NYPD는 유명 게임 인플루언서인 21살 카이 세닛을 폭동, 선동 및 불법 회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치 팔로워가 650만 명, 유튜브 팔로워가 400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인 세닛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인기 게임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 5를 맨하튼의 공원인 유니언 스퀘어에서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발언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약속 시간인 전날 오후 4시가 되기도 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유니언 스퀘어에 몰려들었습니다. 광장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 먼저 게임기를 타려다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세닛이 게임기 증정을 포기하면서 성인한 사람들은 병이나 돌, 페인트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차량 지붕이나 열차역 지붕에 올라서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1000여 명의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시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6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닛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프리 멜들이 뉴욕 경찰국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위험하진 않았다며 건설 현장에서 쓰는 삽이나 도끼 등 건설 자재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제동을 걸면서 행정부가 또 다른 새로운 후속 조치를 내놨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보수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수단체 새시민자유연합은 지난 4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의 맥키나 공공정책센터 카토 연구소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연방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대출 탕감 정책을 약화시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수십만 명의 대출자들을 빚더미에 앉히려는 우파의 필사적인 시도라면서 노동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득 기준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로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내린 중단 판결에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은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을 두고 중단을 결정한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는 새로운 난민 정책을 내놨고,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2주간 유예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은 일단 유지될 전망입니다. 해당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의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해 불법 이주민 문제에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한층 단호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바이든표 불법 이주민 정책 도입 이후 실제로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전복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데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38명을 상대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전복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타니아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트칸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됐는데 특히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38명을 상대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이 우스꽝스러운 표현의 자유 및 공정선거 재판을 배당받은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방법은 없다며 모두가 알고 있고 그녀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우 강력하게 즉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대해서도 장소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CNN은 앞서 16 의회 난입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약 30명도 워싱턴 밖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조차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연방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발생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공세와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마친 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정적에 대한 박해이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텍사스와 커네티컷 등을 포함한 5개 주에서 병원과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응급실이 폐쇄되고 여러 진료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5개 주의 병원과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응급실이 폐쇄되고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스펙트 메디컬 홀딩스 산하 많은 기초 병원과 의원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프로스펙트 장비의 데이터 보안 사건은 지난 3일 시작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과 의원들은 텍사스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와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병원협회 전국 사이버 보안 및 위험 담당자인 존 리기는 복구 작업에 수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병원들이 수기로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장비 점검이나 여러 부서 간의 기록 전송도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병원 내 환자들은 물론 응급부서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격으로 수술과 외래 환자 진료, 헌혈 등 여러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스펙트사는 성명에서 사건을 인지한 뒤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보호하고 있으며 제3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정상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신차의 품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신차 100대당 불만 건수는 평균 19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업계 상위권을 기록했던 한국차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JD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신차 품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차 100대당 불만 건수는 올해 전체 평균 1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2건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18건이 증가한 걸 감안하면 2년에 걸쳐 총 30건이 늘어난 겁니다. IQS 순위를 살펴보면 일반 브랜드에서는 다찌가 14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램이 141건, 뷰익이 16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찌와 램은 통합 순위에서도 1, 2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해 185건으로 업계 평균을 하회하며 12위에 그쳤던 현대는 올해는 188건으로 3건이 늘었지만 업계 평균 192건을 상회하며 10위, 통합 17위에 진입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알파로메오가 143건으로 1위에 올랐고 포르쉐가 167건으로 2위, 캐딜락이 170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56건으로 1위를 차지했던 제네시스는 176건으로 5위, 통합 12위로 떨어졌습니다. 토요타와 포드, 벤츠, 랜드로버, 마스다와 에큐라, 링컨, 인피니티, 아우디, 폭스바건, 크라이슬러, 볼보 등은 모두 업계 평균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57건, 폴스타는 313건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업체들의 데이터 공개 제한으로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24개 세그먼트별 순위에서는 GM의 7개 모델이 최우수 모델로 선정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차로는 기아가 카니발과 포르테, 리오 스팅어 등 4개, 제네시스의 G80 1개가 선정됐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유명한 관광지 맨델호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어제 주도 일대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관광지로 유명한 맨델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일대에는 어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주택 최소 2채가 파괴됐고 주 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맨델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호수의 높이는 4.56m까지 상승했습니다. 2016년 7월 수립된 최고 기록인 3.65m를 뛰어넘은 겁니다. 현지 당국은 맨델홀 빙하와 강의 소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모든 시민들에게 강에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전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상당한 홍수가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 강에 나무가 떨어지고 도로들이 진흙으로 범벅이 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강수위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고 녹은 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이어지는 등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이 기록적인 무더위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산불로 인한 대기질 악화 현상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정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21일부터는 대한항공 측이 공항에서의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한항공은 원활한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이용 시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관련 예약 및 항공권 구매는 사전에 맞춰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오는 21일 이후로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국제선 항공편에 좌석 여유가 있으면 공항의 대한항공 카운터에서도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현장에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마일리지 좌석을 추가로 풀어왔습니다. 때문에 일부 승객들은 좌석 부족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할 수 없을 때 당일 현장에서 대기하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조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최근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해온 대한항공이 또 제도를 손보고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원래 이코노미석으로 발권한 후 비즈니스나 퍼스트에 유상 승객 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마일리지를 이용해 승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관세청이 오는 18일까지 해외 여행자 휴대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와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소지에 집중해 실시됩니다.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여행자 휴대폰의 면세 범위는 $600 이내로 이를 초과할 시 세관에 잦은 신고해야 합니다. 잦은 신고 시에는 기준을 초과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잦은 신고 없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될 때에는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6일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 헬리콥터 2대가 충돌해 3명이 사망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충돌한 헬기 가운데 한 대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두 번째 헬기는 추락했습니다. 지난 6일 카바존시 인근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서 주 및 카운티 소방국은 소방 차량 등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건물을 넘어 초목의 야지로 번지자 대규모 황무지 화재 진압이 개시돼 항공기 및 헬기까지 동원됐고 화재와 싸우다 두 헬기가 충돌한 겁니다. 추락 사고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다음 달부터 무장하지 않은 보안 요원들을 버스에 배치하고 무임 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50에서 $100의 티켓이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경과 협력해 버스 순찰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단속 강화 조치는 9월 중순부터 맨하튼 킵스베이의 25개 노선, 다운타운 브루클린의 12개 노선,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의 22개 노선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속 강화 조치는 버스 승객의 약 35%가 요금 회피 행위를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 MTA는 지난해 요금 회피로 $7억 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3억 1,500만 달러가 버스 무임 승차로부터 야기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5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 4일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8일 진행되는 다음 추첨에서 당첨금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금액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1등 당첨금은 3개월이 넘게 누적되며 현재 $15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인 2018년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당첨된 $15억 3천만 달러를 갱신하는 겁니다. 당첨자는 상금을 30년간 연금처럼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7억 5,72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